이제 2012년에 서울시가 최초로 이제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다룰 것 같이 약간 빅데이터 얼굴이야. 네. 결혼정보회사 대표님 나오셨어요. 오늘 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매칭. 얘를 딱 넣으면 띠리리에서 누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매칭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뽀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기사 같은 데서 이제 사기 결혼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근데 나오죠. 거기에 꼭 결혼정보회사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 신원 인증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 백 변호사님 재판 나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결혼정보업체의 책임이 아니에요. 백 변호사님은 해외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생각보다 많이 가진 않아요. 아니 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골프 여행 많이 다니시던데. 여기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전 뭐 파리나 하와이 되게 좋아하는데. 아 파리도 가봤어. 하와이도 가보시고. 야 역시 많이 잘 못 사는 가봤어요. 사람은 진짜. 또 들어오래 또. 그게 이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여행하는 건 참 좋은데 사는 건 여기가 제일 좋아. 서울이 제일 편하죠. 서울이 제일 편해요. 서울이 뭐 제일 그런 편해. 말도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서울이 제일 좋다. 왜 또 거기서 돈 얘기가 나와 갑자기? 백성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뭐 서울이 제일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오늘 하고요. 불안하네 오늘. 또. 예. 어쨌든 이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건 진짜 서울이 전 세계에서 어딜 가나 제일 편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친절하고 편리한 거로는 거의 전 세계 최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친절함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업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득이 되는 아싸 개꿀 코너인데요. 오늘 서울시 빅데이터 개방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군요. 서울시 빅데이터 서울시에서도 개방 사업. 빅데이터를 개방을 한다는데 뭔 뜻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이걸 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 빅데이터 담당관 조용현 주무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빅데이터 다룰 것 같이 약간 그래, 빅데이터 얼굴이야. 네. 딱 빅데이터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스마트하시다. 빅데이터스럽게. 공무원이 아니라는 오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련된 느낌이 맞아. 있으셔가지고 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테키 모두의 지인 대표 성지인님, 신민호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유튜브 스타를 이렇게 또 오늘 자리에서 뵙게 근데 오늘 뭐 빅데이터 어쩌고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결혼정보회사 대표님 나오셨어요. 오늘 뭐 TV는 사랑을 싣고 유튜브는 사랑을 싣고도 아니고. 저희 회사가 맨날 결혼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매칭을 하는 결혼정보 회사거든요. 그래요? 네. AI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얘를 딱 넣으면 띠리리에서 누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넣으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너무 싸다 근데 말하는 저의 정보를 뭐 재산 수준이라든가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오늘. 돈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가진 스펙, 프로필을 다 기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뭐 종교, 가치관, 뭐 종교까지. 취미, 성향, 이상형 다양하게 자세하게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자가냐, 매칭을 전세냐, 월세냐 이런 것도 다 넣습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당연히 다 그것도 다 들어가요. 빅데이터 아닙니까? 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 사람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점수로 아니고요. 네. 점수는 매길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내가 보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외모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재산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잘 맞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는 건 사실 매칭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로도 매칭해주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도 자기의 이상형을 잘 모를 때 그런 분들은 매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느낌이 안 와요. 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듣기만 와요. 해도 안 좋다. 야, 듣기만 해도. 어렵다. 제일 어려워. 힘든 게 예. 만났을 때 느낌이 중요해요 하는 분들은 AI가 느낌까지 파악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보들은 큰일이네. 혼자 사셔야겠네, 굉장히 그런 쉽지 분들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상형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혹은 만났을 때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분들은 AI도 매칭이 좀 쉽지 않다. 신민호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빅데이터로 매칭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매칭이 되는 편입니까? 실제로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 그래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들이 네.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이 없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데이터로 풀어가야 되는 엔지니어시구나. 개발하신 분이야 개발하신 분 보니까. 좀 시스템으로 개발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빅데이터를 좀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감을 데이터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감성을 데이터로 조정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신다. 노력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매칭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또 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또 하기는 제가 형한테 해야 될 얘기 아니야. 자 갑시다 빨리. 예,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된 계기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죠.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의 저희가 다루는 이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가 한 사람에 대해서 거의 한 75가지 정도 그 이상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뭐 회원수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내 기억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AI한테 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한 거죠. 네. 사실 서울시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인구 통계학 정보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서울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그리고 언제부터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서울시에는 이제 정보화를 총괄하는 그런 디지털 정책관이라고 하는 이제 실국이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이게 뭐가 오래된 많아 서울시에. 뭐가 많네요, 진짜. 생각하는 거 다 있네요. 다 있어. 네, 오랜 역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네네네. 하게 됐는데 이미 이제 저희보다도 한 10년 정도 먼저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데이터 개방을 해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서울시가 최초로 이제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절대 그런 사기업에서는 빅데이터 공개 안 한단 말이죠. 그거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빅데이터 공개하는 것도 이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정부가 어떤 행정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데이터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게 하고 그분들이 뭔가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거를 저희가 협치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아이템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요. 네. 예, 그분들에게 정보를 동일하게 줬을 때 나타나는 이런 부가가치들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관련 사업은 어떤 게 좀 있어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직접 개방하는 것들과 내부에서 쓰는 것들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들은 일단 대표적인 게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하는 실제로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파생된 뭐 스마트 서울 뷰라든가 스마트 서울 맵 이런 형태 이제 또 다양한 서비스들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쪽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몰리고 이런 걸 서울시의 빅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디 지구, 어디 상업지구가 지금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많이 몰리고 이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것까지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들은 저희가 인구관 또는 이제 생활인구라는 이제 개념으로 네.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방을 해오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통신 데이터, KT나 SK 같은 통신 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예, 거의 뭐 5분 전, 뭐 25분 전 이런 형태의 그 해당되는 거리에 몇 명이 있었어. 그렇게 예, 자세하게 이런 나오나요? 것들까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걸 시작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뭐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 체계가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아예. 맞아요. 예, 이 공공데이터 법이 생긴 것도 13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예, 시작하기 전에 사실 법이 사회 변화에 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좀 늦어요. 저도 변호사라. 법 잘 몰라요. 내가 그럴 리가요.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법 없이 예. 살죠. 그래서. 네. 아니 어때요? 데이터를 빅데이터 실제로 두 분이 이용하시는데 이런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다음 공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공개해 주는 거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너무 개꿀이죠. 감사한 일이죠. 예. 예, 개꿀이고 저희 너무 코너가 감사한 그래서 개꿀 일이고. 코너예요. 예. 진짜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 데이터는 진짜 말 그대로 돈이거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돈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저런 진짜 큰 데이터를 모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개해 주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뭐 사업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아까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상대방을 매칭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 데이터라는 게 객관화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내가 주관적이죠. 거짓말하면 끝이잖아요. 네, 주관적인 거죠. 근데 가끔 이제 기사 같은 데서 이제 사기 결혼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거기에 꼭 결혼정보회사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 아 그래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런 이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기 결혼이라는 부분은 사실 결혼정보회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부 결혼정보회사에서 신원 인증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거지. AI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백 변호사님 재판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있어서. 재판하듯이 갑자기.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는 사실 책임지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정보업체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개 그거 하다가 개방입니다. 지금 자꾸 이게 누구 책임인가로 지금 예, 결혼할 때 이거는 사기 뭐 결혼이면 누구 책임인가.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알았어요, 보는 건 알았어요.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요. 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삶이 빅데이터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련 사업 중에서 조용현 주무관님이 주로 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장르로 좀 많이 장르? 예, 전 장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요 자료는 이제 저희 스마트 서울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스마트 서울뷰는 내부와 외부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한 시스템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도시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19에서 10초 단위로 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에 화재가 났고 구조구급이 발생했고 이런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통 상황을 보는 건데요. 네네. 도시의 어느 거리가 지금 막히고 있는지, 공사나 또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이것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시간 도시를 보는 형태의 맥락들이 이렇게 쭉 앞에 한 축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수도 수질이 좋냐 나쁘냐. 상수도까지. 네, 이건 지금 수질이 다 좋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론이 지금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접수되고 있냐. 네네네. 오, 민원 지금 제일 많은 곳 어디입니까? 민원 제일 지금은 많은 곳. 평이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강남구 쪽에 오늘은 강남이 오늘 화가 많이 났네요. 강남 분들이 오늘 민원이 많아요. 재밌다. 네. 재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총칭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오늘 생각하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알았네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거 딱 예. 보니까 코로나 때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느 지역 몇 정보도 많았습니다. 예. 뭐 어디 백신 몇 개 남아 있고 막 뭐 이거 저는 찾고 막. 그거에서 마스크 어디 2개 남아 있고 와, 나 마스크 줄 서 있구나 그런 경험을 또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민 개발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나 이거 도와주고 만들었죠. 싶어. 맞아요. 내가 서비스를 만들게. 라고 오셨고 정부에서는 그거를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맞아요.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데이터도 제공하고 약국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요. 사실 약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신 경우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혜택을 보신 거죠. 맞아요. 코로나 발생 지도 막 이런 것도 민간에서 만들어서 이제 정부와 같이 공조를 맞습니다. 했던 네, 그런 네. 기억도 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약국에 마스크 몇 개 남았는지 알려준데 서울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걸 빠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놀라운 거죠. 그 개발을 불과 3일 만에 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 빅데이터를 이용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스마트 서울뷰를 사용한 서울 시민들이 또 남긴 이야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일지 성진 대표님께서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만족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그중 가장 많은 건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하고 좋다. 네.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속도가 느리지 않고 빠른 편이라 만족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무관님 어떻습니까? 서울 시민들의 만족 의견은 만족하시나요? 예, 아직 뭐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신 거는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시민화 대표님이 이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나 보안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개발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쉬워요. 아, 그래요? 쉬워요? 아니, 당신 입장에서는 쉬운 거지 우리한테는 엄청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은 쉬운데요. 오늘 네. 빅데이터가 뭔지 처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장애를 대응하고 그다음에 뭐 보안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이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귀가. 예를 들어보면 사실 장애가 주무관님한테 전화해서 저 장애 내일 갑니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니까 24시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맞아요. 보안도 해커가 전화해서 저 내일 해킹하러 좀 갑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이거 네, 내일 아니까. 좀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니까 그렇죠. 늘 24시간 1분 1초 모니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해내는 거는 서울시가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대안을 하고 이게 방어를 하는 그 서울시만의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종합대책을 이제 또 수립을 해서 네. 이제 그 유기적인 체계를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이 장애 모든 서울시에 있는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때 체크하고 관련된 사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센터에서 종합적인 또 관제를 하고 또 저희 같은 담당 주임들이 출근했을 때 이제 거의 그냥 켜놓고 제자리에도 이제 온갖 기기들이 항상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해킹하면 재밌겠네요. 서로의 서울시 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두의 지인 거 하고 그러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참 이런 일찍 쓸데없는 얘기 한번 많이 해요. 참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개되면 안 되는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 그 정보들 서울시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방어벽이 뚫려서 범죄에 이용된 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도 좀 있으시겠어요. 네, 많은 부담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망분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들을 아예 다른 네트워크에 보관하는 형태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으로 우리의 행정망을 뚫었다고 해도 그것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또 이제 쉽지는 않게끔은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런 방어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어나 안전에 이런 것도 좀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감사도 자주 바꿔요. 아 그래요? 감사요? 무서워, 감사가. 감사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는 보통 이제 국정원이나 이제 아. 저희 자체적인 감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 국정원이 하면 무섭겠네요. 무섭겠네요. 서울시 감사를 국정원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 시민들이 앞으로 빅데이터 개방 사업에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대표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도 많이 있는 의견들로 간추려 봤는데요. 네. 모든 주제에 같은 지도가 사용되는데 필요한 주제만 볼 수 있게 원하는 것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식상하다. 지도가 맨날 똑같다. 네, 왜 어떻게 한 지도 맨날- 위에다가 뭐 그 대기에다가 뭐 수질에다 뭘 한꺼번에 다 하냐? 개선 계획을 금년에는 이미 1월에 세웠고요. 네. 주제별로 지도를 좀 다르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책을 보는 부분 이런 것들에 좀 구분을 해서 화재에 대한 시설 정보들이라든가 화재가 좀 쉽게 날 수 있는 지역들이 부각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교통 정보는 도로 정보라든가 그렇죠. 또 도로에 관련된 시설 정보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차별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6월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꼭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문호랑 올림픽대로 가다가 공사하고 있으면 화가 여기까지 나잖아요. 왜 차가 밀리는 거야?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왜 공사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이제 공유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제 빨리빨리 내비게이션에 빨리 아니, 반영되었으면 빨리빨리, 좋겠다. 개인화 서비스 같은 계획은 없나요? 금년에 역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정보가 나오는 걸 보셨는데 그걸 저희가 위젯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위젯이 내가 보고 싶은 위젯이야 라는 형태로 해서 관심이 쌓는 어떤 성향 정보를 필터링해서 드리는 이런 형태 서비스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챗GPT 같은 것들이 이제 매우 유행이잖아요. 민원 해결 챗 GPT 같은 거를 서울시에 만들어서 해도 되겠네요. 진짜. 따끈따끈한 네네네. 뉴스인데요. 이게 오늘 아마 났을 거예요. AI 행정 추진 계획을 그러네요. 발표를 했고요. 예. 관광이라든가 또는 이제 안전인 119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좋다. 민원대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답변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기획을 했고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났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할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엄청 단축될 수 있겠네요. 네네. 채팅을 통해서 이게 빅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그거를 대응을 해준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책뿐 아니라 이제 대화로 이제 그걸 그러니까요. 대신하는 것까지도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민호 대표님은 지금 쭉 얘기 들어보셨는데 요것도 좀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뭐 사실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로서 또 결혼정보회사 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을 조금 더 맞네. 광범위하게 제공해 주시면 제일 좋고 뭐 혼인 정보라든지 그러네요. 뭐 좀 위트 있게 얘기 드리면 어느 지역에 솔로들이 많은가 그 내부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또 어느 지역에 예쁜 분들이 많은가 너무 날로 먹으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갔어요. 돌아오세요. 어느 지역 예쁜 분들이 많아. 야, 그 지역 더 몰리겠네.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고도화돼서 개방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특화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1인 가구에 대한 특화 그룹들이 구분이 돼 있어서 오늘 잘 나오셨네. 그러네요.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대표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바라는 점 있으면 서울시에. 진짜로 사실 예. 우리가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딱히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게 없는데 손쉽게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안 했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까지 결혼정보회사에 오는 분들 중에 네. 편하게 대화도 하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 이거 미리 알면 그게 참 사기 좋잖아요. 결혼이라고 해서 맨날 저기 결혼정보에서 책임 있냐 없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서울시도 공개할지 안 할지를 뭐 이분은 기혼자입니다 하고 뭐 기혼 표시를 내준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공개를 점점 저는 좀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빅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개방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고 어려운 있는데 문제일 것 같아요. 방금도 이런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실 불필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피해 가시는 필요한 분들이 데만 쓰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쓰는 입장에서도 사실 개인정보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거나 다루진 않고요. 개인정보를 로컬에다 저장해 놓으면 다 암호화가 되거나 다 또 식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뺀 모든 데이터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한번 개방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잘 저장이 됐다면 그렇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맞네요. 거버넌스가 동작을 해서 잘 이제 현행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살펴보거든요. 예. 데이터를 100을 내놨다면 그 중에 사실은 10%가 집중돼서 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아주 빈도가 적거든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좀 이렇게 발굴하게 도와준다거나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로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좀 바라는 거 육아에 대한 빅데이터도 좀 많이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는 곳으로 이렇게 좀 찾아가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좀 힘들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는가? 오늘 너무 너무 좀 이렇게 우리는 그 반대로 가려고. 예.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 좋네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 빅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참 오늘도 좋은 게 많이 배워요. 계속 알게 되니까 유익한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분 다 어떻게 오늘 들으셨고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방송이든 출연을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저는 몇 점인가요? 맞아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날 수 네. 있나요? 이런 빅데이터와 전혀 관계 없는 얘기들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회사는 AI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자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다 체계화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과 좋은 얘기 들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 몇 점인가요? 둘 다 몇 점인지 궁금하네요. 예. 너무 낮아서 말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해. 자, 신민호 대표님. 또 AI와 빅데이터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대한 정보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좀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또 잘 못한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잘했어요. 예.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개방하면 그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애청자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진 대표님이 좀 퀴즈를 좀 내어 주실까요? 서울시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의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스마트 서울로, 2번 스마트 서울뷰, 3번 스마트 서울시, 4번 스마트 서울. 저기요, 좀 감정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하기 싫은 것처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정답 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커피 쿠폰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블루콘TV.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